자, 두 번째 사례는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오신 이유는 소변을 자주 보셔서 오시는데,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보신답니다. 예. 힘드시죠? 근데 어떤 증상이냐면, 소변 볼 때 절박감이 있다. 절박감이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절박감을 표시를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소변 보려는 요일을 느끼죠? 그러면 느끼면 좀 참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은 거를 절박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급한 거죠. 예. 이분이 이제 그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막상 또 들어가면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좀 잔여감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풀려져 있는 느낌이 있으신 거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만성 방광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당연히 내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습니까? 소변을 느끼면, 요일을 느끼면 빨리 가야 되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긴장하면서 긴장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잔여감도 있고 그러니까 아랫배가 여기저기 아프시고. 아랫배가 불편한데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화불량도 같이 있으신, 예, 그런 증상이십니다. 자, 이분 이제 아까 이제 방광염은 보통 급성 방광염으로 시작되다가 반복이 되면 만성 방광염으로 가게 되는데, 급성 방광염은 이제 세균이 침입한 거예요. 그리고 만성 방광염은 그 세균이 침입해서 감염이 되는 게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만성 방광염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럼 둘 다 감염이죠. 그러니까 염증 검사를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만성 방광염도 결국에는 염증이다 이 말이죠. 방광염. 근데 이분은 염증 소견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만성 방광염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에 좀 민감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요즘 이게 새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만성 방광염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킨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만성 방광염이 오래된 경우인데 염증 반응이 아니고 이제 방광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예, 자극을 받으면 이제 좀 또 뭔가 배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극을 받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방광벽이 두꺼워지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요로 감염이 없는데 요절박이 있으면서 빈뇨와 야간열을 동반하는 경우다. 그래서 만성 방광염 아까 그 염증이라 했으니까 염증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과민성 방광은 염증이 아니고 방광이 약해진 거니까 약해진 방광을 올려주면 되죠. 치료 방향이 전혀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누를수록 좀 빵빵한 느낌이 있으시면서 은근 압통을 호소한다. 예민하시다는 거죠. 아랫배가 차갑고 심화부 쪽의 압통, 우측 흉뇨배 긴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래쪽으로는 순환이 안 되고 위쪽으로는 이제 예민해진 그런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맥진으로는 신경성맥, 예민한 맥이 잡히는데 특히 이제 간 쪽의 맥, 왼쪽에 간 쪽의 맥이 좀 더 예민하게 띄은 걸로 봐서는 예민한 증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설진을 보니까 색이 연하고 백태가 약간 있으면서 끝이 약간 붉은 듯한, 이것은 뭐냐면 기가 뭉쳐있다 그죠. 이 뭉쳐있다는 한자를 써가지고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 신경성으로 해서 기울이 뭉쳐지는 거예요. 기가. 그걸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은 기본적으로는 뭐 방광의 기능이 약화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증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가 뭉쳐서 나타나는 간기울결의 증상이다. 간기울결이 뭐냐? 아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기는 증상인 거죠. 증상을 보게 되면 양옆구리가 좀 뻐근한 느낌, 아랫배가 아프면서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월경부순도 나타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가슴이 약간 좀 부어오르는 느낌에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우울해지고 약간 좀 짜증도 잘 내고 노여워지면서 또 한숨을 잘 쉬시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한숨 잘 쉬시죠? 이러니까 우리 보면서 사실 자기는 몰랐는데 주위 친구들이 만나면 너 왜 자꾸 한숨을 쉬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풀어줘야죠.
그래서 신경을 완화시켜주면서 그래도 방광 쪽에 문제니까 방광의 기운을 좀 올려주는 치료를 겸하게 되는 겁니다. 주 치료는 뭉쳐진 기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랫배도 차갑다 아닙니까? 맞죠? 그걸 좀 데워줘야지 기능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겸해서 치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좋아진 게 이제 절박감. 절박감 아까 뭐랬죠? 요의가 느꼈을 때 그 소변을 못 참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좋아지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변도 이제 좋아지면서 횟수가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랫배도 이제 도중에 이제 복진을 해보니까 많이 풀어져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를 적에 이제 제가 요즘 하루에 몇 번 가세요? 그러니까 대여섯 번 간다. 정상의 범위가 하루에 5, 6회입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양방에서는 만성 방광염, 우리가 방광염이라면 염증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긴장성 방광으로 봐서 그 방광의 기능의 약화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원인도 신경성으로 인한 기의 뭉침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이제 그렇게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서 좋게 만들어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